그는 2025년 7월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잠을 잘 잤습니다. 6개월 뒤 청구서가 다시 왔습니다. 한국 어딘가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갑자기 날아든 관세 통고에 공장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리고 7월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청구서가 왜 계속 오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025년 4월 초 경기도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프레스 소리, 용접 불꽃, 컨베이어 위를 지나는 부품들. 이 공장 대표 A씨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2분기 납품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물량의 절반이 미국으로 갑니다. 매출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고 그 숫자가 25였습니다. 퍼센트입니다. 전화가 끊기기가 무섭게 또 울렸습니다. 그날 전화기가 쉬지 않았습니다. A씨가 취급하는 부품은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25%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던 시절 실효 관세율은 0.2%였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날을 기점으로 12.3%가 됩니다. 61배입니다. 서울 마포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B씨입니다. 현대차 주식을 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을 믿었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전 개장은 올랐습니다. 트럼프 연설 전까지는요. 연설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수백 포인트 빠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동시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이 동시에 멈추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B씨의 현대차 주식은 그날 하루 사이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켜고 또 닫았습니다. A씨도 B씨도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7월에 끝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아침, 대표 A는 핸드폰을 켜자마자 속보 알림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25%에서 15%로.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위기 끝, 최악은 면했다, 협상 성공. 주요 언론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표 A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15%, 25%가 아니라 15%. 그 숫자 하나가 석 달 동안 짓눌렸던 무언가를 한꺼번에 걷어냈습니다. 4월부터 공장 라인을 어떻게 조정할지, 거래처 단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매일 밤 비척이던 날들이었거든요. 그게 한 줄의 속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 A는 처음으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아이 학원 픽업이 있었거든요. 5개월 만에 직접 운전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대기 차량 줄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오는 걸 보는데 그게 그렇게 평범한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목이 맸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떠들었고 대표 A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호대기 중에 눈이 좀 따가웠습니다. 그날 밤은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투자자 B도 그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에 증시가 반응하고 있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현대차 주식 추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원가 구조가 개선되고 실적이 회복되면 주가에 반영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합의 조건의 내용도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구조였습니다. 대표 A는 그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약속이라면 미국 측도 쉽게 되돌리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투자자 B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LNG 1,000억 달러가 정확히 얼마짜리 계약인지는 몰라도 양국이 이 정도 규모로 묶이면 관계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분석했고 언론도 실적 회복 기대감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버티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합의 조건 아래쪽
굵은 글씨 사이 작은 활자로 적혀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 완료 시 그 5글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가 안도하며 사인했던 계약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취소 도장이 찍혀서 대표회의는 계약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국 부품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인력을 뽑았습니다. 새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협상 타결 이후 그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런데 취소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7월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한국이 약속했던 바로 그 법안이었습니다. 국회 일정이 밀렸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관세 15%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투자자비는 그날 증권 앱을 껐습니다. 7월에 현대차 기아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관세가 완화됐으니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가 7월에 산 주식은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얼마나? 현대차 2025년 영업이익이 19.5% 떨어졌습니다. 기아는 28.3% 떨어졌습니다. 두 회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로 부담한 돈이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7조 2천억 원. 이 숫자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의 계좌에도 반영됐습니다. 대표회의의 상황도 이 숫자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협력사의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 압박이 대표회의 같은 부품사 대표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취소 도장은 그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설비 증설 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고. 웃기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린다고 했다가 내리고, 끝났다고 했다가 다시 올리고, 조건을 달고, 시한을 정하고, 시장은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응에 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대표회의도, 투자자 비도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이건 트럼프의 실수가 아닙니다. 협상 전략입니다. 대표회의가 7월에 계약을 늘린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다만 이 패턴을 몰랐을 뿐입니다.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대표회의의 공장에는 그날 오전부터 반려 측 이메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납품단가 제협의 요청이었습니다. 수출 계획서를 다시 꺼내들었고 팀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25%가 15%로 내려갔습니다. 뉴스에는 타결이라는 두 글자가 큼직하게 박혔고 대표회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자자 비도 그날 현대차 주식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결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야 했고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어치 사들여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조건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25%에서 15%로 내려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 1월 27일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표회의는 7월에 늘렸던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투자자비는 매도 버튼 앞에 멈춰섰습니다. 판을 흔들고 타결하고 새 조건을 달고 다시 흔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려면 상대방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왜 한국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냐고 물으신다면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국 자동차 수출의 49%가 미국으로 갑니다. 절반입니다. 수출기를 다변화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수십 년간 구축된 공급망과 바이어 관계를 2, 3년 안에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표회의가 납품하는 완성차 메이커의 미국 의존도가 49%인데 그 아래 있는 부품사가 단독으로 방향을 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미 FTA 시절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0.2%였습니다. 거의 무관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지금 12.3%입니다. 61배입니다. 대표회의의 납품단가 계산서에 관세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없던 숫자입니다. 2025년 한 해 현대차와 기아가 낸 관세 비용이 합쳐서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대표회의의 계약 단가로 내려옵니다. 이 패턴을 알면 7월 타결 뉴스가 왜 끝이 아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청구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대상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존 관세와 별개입니다. 특정 산업을 따로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협상 중인 25% 대 15%의 숫자 싸움과는 전혀 다른 층위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한국이 가장 잘 파는 것들이 이 조사의 표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까지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대표회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투자자비는 7월에 관세 관련 발표가 2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4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표회의의 사무실에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장시작 5분 만에 5% 넘게 흔들렸다는 문자였습니다. 딱 1년 전 아침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전 그는 현대차 주가가 급락하는 화면 앞에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손이 묶인 채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있었지만 끝내 누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장에는 정반대의 두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WGBI 편입입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이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70조에서 90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에 약 8조 원입니다. 매달 외국인이 8조 원 규모로 한국 국채를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편입이 시작된 첫 열흘 외국인이 국채를 6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 작동하는 힘입니다. 반대쪽에선 청구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대상입니다. 7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철강에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끝났다고 말한 뒤에도 새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한쪽에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한쪽에선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 두 힘 중 어느 쪽이 이길지 시장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4월 2일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습니다. 3억 원을 빌렸다면 연이자만 2,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75만 원입니다. 주가 화면을 보기 전에 이미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혹시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이자는 나갑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환율이 움직이면 수입 물가가 따라오릅니다. 청구서는 이미 생활비에 닿아 있습니다. 대표회의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1년 전 협상이 타결됐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7월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왔을 때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 아침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번에 내린 결정,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져가실 한 가지 기준입니다. 대표회의는 2025년 7월 수주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주변 부품사들은 그날 저녁 미국 바이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조건 문구부터 읽었습니다. 거기에 입법 완료시라는 4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구를 보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타결은 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B도 그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르는 걸 지켜보면서도 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엔 진짜야라고 했습니다. 그는 증권사 앱 대신 공시자료를 꺼냈습니다. 조건 문구를 먼저 찾았습니다. 의회 승인 후 발효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을 기다렸습니다. 재인상 예고가 나왔을 때 그의 계좌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은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끝냈다고 선언하는 날 조건을 먼저 읽는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드리기로 약속한 한 가지 기준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 기사 제목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내려 읽으십시오. 입법 완료 시 의회 승인 후 6개월 이행 검토 뒤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문구가 있으면 청구서가 또 옵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랬습니다. 2025년 7월 협상 타결문에도 그 문구가 있었고 2026년 1월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반대로 그 문구가 없으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은 하루 이틀에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진짜 타결이라면 이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투자 결정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보유 자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뉴스가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할 한 가지를 묻는다면 대표 A와 투자자 B는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조건 문구를 찾으십시오. 그가 2025년 7월 처음으로 잠을 잘 잔 날이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에 안도하며 눈을 감은 그날 밤 우리는 조건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협상서 어딘가에 6달 뒤에 청구서가 이미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문서를 찾아 읽은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2026년 1월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또 끝냈다고 할 겁니다. 아마 올해 안에. 그 뉴스가 나오는 날 조건부터 찾아보십시오.